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개념 관련 문제인데, 자, 우리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시험에는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29회 시험, 27회 시험, 올해 31회인데 법률적 개념에 원래 출제가 되는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이 또 올해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옳은 겁니다. 자, 이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요거 2년 전에 29회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1번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래서 우리 협의 이 좁은 의미 부동산입니다. 이 협의 부동산. 자, 여러분 과거에는요. 과거 시험은 좁은 의미, 뭐 23회 같은 경우 뭐 22회인가? 좁은 의미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29회와 27회 시험은 요 민법상 부동산으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협의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민법상 부동산. 말을 좀 바꿔서 출제했다는 얘기죠. 민법상 부동산. 왜냐? 우리나라 민법 우리 제99조 제99조 제1항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죠. 2항은 뭐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요 지문도 자주 출제를 하고요. 예, 같이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자, 여러분 이 지문을 우선 출제를 많이 하는 지문이다. 여러분 당연히 29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22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하여튼 우리 법률적 개념할 때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지문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우리 협의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죠. 지금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된 물건. 자, 이 정착물 개념, 뭐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개념을 물을 때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영구적,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 영구적인 토지의 개량물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에요. 자, 그럼 정착물에서 지금 우리 그 1번 지문에 봤더니 뭐가 나오죠? 1번 지문 봤더니 토지와 어떻게 돼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무슨 거죠? 독립 정착물. 있다 없다. 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 29회 시험에 정답을 출제했어요. 정착물 대표적으로 뭐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우선 건물.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지, 건물 단 두 개. 어떤 분은 임목도 안 들어갑니까? 임목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두 가지. 토지, 건물 두 가지밖에 없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1번은 우선은 틀린 지문이고 2번 보시면은 하나 개개의 수목은 이 관습법상의 권리로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당연히 뭐다? 독립정착물,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죠. 취급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지문. 3번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니까 틀렸죠. 토지의 뭘로? 일부. 담장은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무슨 거죠? 종속 정착물. 아까 있죠. 담장, 뭐 도로, 교량, 터널, 축대, 나무, 국어 뭐 이런 건 전부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 4번
자동차에 관한 압류 등록인데 자동차는 어디 속하는 거죠? 준부동산. 자, 여러분 우리 준부동산은요 시험 문제 계속 뭐를 출제했다? 이 개념을 계속 냈거든요. 이 개념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가 돼? 준부동산의 성립 우리가 요건 중에 등기 또는 뭐죠?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죠. 자,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등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그래서 준부동산의 종류를 보면요. 지금 등기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다? 등록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등록 대상 물건에 뭐가 있다? 지금 나온 뭐가 있어요? 자동차 세 가지거든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세 가지 있는데 이 자동차 여러분 사게 되면 여러분 등록하죠.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등록 원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 등록을 하죠. 자동차 세금 안 내보셨어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예? 압류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제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이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동차 번호판을 다 빼가셔요. 그래서 요즘에 세금 안 내신 분들은 집에 자동차를요, 안 놔요. 밖에 두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것만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압류 꼭 명심해 두시고, 자, 이 5번은 10톤이 아니라 여러분 준부동산에서 얼마? 등기 대상 물건인데 우리 선박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박등기법에서 몇 톤? 20톤 이상. 10톤이 아니라 20톤 이상의 선박등기. 그러니까 5번 틀린 지문, 4번 정답입니다. 자,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본 시험에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건 부동산과 동사는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데 부동산은 뭐죠? 등기. 동사는 점유. 그리고 동사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상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 등본 보고 거래가 이루어져 사고 발생했던 여러분이 그거 갖고 여러분은 책임을 어떻게 돼요? 누가 져야 돼? 거래한 사람이 져야지 뭐. 그래서 요즘 뉴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거래를 하게끔 만들겠다 정부. 예? 들어봤어요? 뉴스? 미친 거야.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 전공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밑에서 뭐 말려야지. 책임 누가 질 건데? 돈이 몇십억 하는 거 누가 질 거예요? 전문가가 해야지. 그래서 짓거리면 앞으로 사기사건 엄청 나올 거야. 그러려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수수료 때문에. 아니 수수료 1,000만 원 주고 10억 벌면 되지. 그 아끼려고 지금 일반인들이 짓거리 한다고? 아유, 큰일 납니다. 외국에, 그럼 외국에는 왜 있어? 우리나라 문제는 외국에는요, 서류가, 우리 여러분 계약서 한 장 쓰지만 외국에는 그 여러분 계약서 한 장가 100페이지예요. 돈 얼마 준 줄 알아? 우린 1,000만 원 주면 외국은 1억 줘야 돼. 상당히 전문가인데 그걸 일반인에게 맡긴다고요? 웃기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웃기는 얘기. 그래서 제일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AI 뭐 인공지능 하지만 현장 가서 확인할까요? 그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그래서 직업 중에 제일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예요. 아까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확인, 임장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퇴직하세요. 질문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 2번에 보시면은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 방법을 구비한 20개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독립 정착물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 3번에 이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 교량, 뭐 축대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뭐죠?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 맞는 지문. 자, 4번 부동산은 20년의 동그라미.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여러분 부동산은요 등기부상은 몇 년? 10년이에요. 근데 이제 10년인데 우리가 점유 취득 시간 몇 년? 20년. 그래서 주의할 때 20년. 자, 그리고 임차인인데 자, 그 5번 질문 보면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법률적 측면에서 몇 가지? 4가지. 뭐가 있다? 우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한 의도, 그리고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 임대자, 임차자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뭘 물었다? 요거죠. 임차자. 임차인 또는 뭐 임차자, 정착물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업이 한다든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에요. 자, 여러분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영구적이 아니라 뭐다? 일시적으로 설치했다. 네? 그럼 뭐 계약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죠, 임차인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문을 또 출제를 많이 하는 건데 5번 지문이 요겁니다.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박,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은 자, 밑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 여기에 틀린 질문이죠. 취급되지 않는다. 원래는 이 법률적 개념을 좀 주의해 두시고 이 협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을 대해서 뭐라고 한다? 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올해는 이쪽에서 출제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시험은. 그래서 그래서 올해 시험은 여기서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 뭐 공장 부지 이런 건 부지를 제공하는 뭐죠? 생산 요소이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생산 요소가 있죠. 자, 그리고 토지는 인간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우리 최종 소비자. 예를 들어서 뭐다? 뭐 콘도미니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최종 소비자입니다. 자, 세 번째,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유의 물건은 동산이다. 여러분 쉼표 앞은 제99조 제1항이고 요거 쉼표 뒤에는 제2항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자, 준 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요 한 개의 물건으로 본다. 재단 자체는. 자, 그리고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준부동산에 뭐다? 종류가 나와 있죠.
어업권은 뭐예요? 어업권, 뭐 광업권은 등록. 어업권, 광업권 등록 대상 뭐다? 권리. 준물권이죠. 다섯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5조에 나오나요, 왜?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 조문을 출제했는데 없다가 맨 끝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린 질문 5번.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래 또 토지 용어인데 작년 시험 30회거든요. 28회와 30회 시험은요. 5개의 토지 개념을 냈어요. 그래서 28회는 틀린 지문 찾아내는 거 출제했고 30회는 옳은 거. 그리고 29회 시험은 박스 안에서 옳은 거 찾는 거. 그래서 올해 시험 제가 보기에는 박스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런 박스 문제 나올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 볼까요? 인근 지역의 주기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미래,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의 전환. 그러면 현재 용도가 이래서 전답이다. 그래서 미래 건축할 수 있는 택지로 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무슨 개념? 후보지의 개념. 기억은 후보지 개념. 니은은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택지 등,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인 토지 농밭이며 이걸 뭐라고 한다? 소지. 작년에 정답으로 출제했어, 소지를. 용어가 좀 어렵죠, 소지가. 그래서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했다.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 용어입니다.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이 택지지역을 다시 세분화시키면 뭘로?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농지지역은,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지목을 보면은 뭐다? 전, 답, 과수원이에요. 지목은 전답, 과수를 얘기하는데, 자, 그럼 보면은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뭘로? 상업지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지 지역 내에서 주택지역이 뭘로 바뀌는 거야? 상업지로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공업지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공업지역이 이제 뭘로 가고 있다? 주택지역,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도로변 과수원이 뭘로? 도로변 과수원이 뭘로 간다? 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동일 용도적 지역 안에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뭐다? 이행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용어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시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 개념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하잖아요. 원래 중요하다. 후보지 이행지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번 정답입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들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본 시험에 가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문제 우리 풀다 보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럼 보기가 4, 5개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근데 그게 개론에 가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들도 얘기하지만은 출제 유언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 출제하면 안 돼요. 옳은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 지금처럼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내는 건 괜찮은데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건 출제를 하지 말라고 해요. 예? 제일 나쁜 거거든, 그거. 예? 그래서 올해 시험에 그런 형태를 안 내고 만약 내면은 지금 6번 문제 형태로 나와, 박스로 합니다.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문제 나올 때 개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이럴 때는요, 기역 딱 보고 보기를 보면서 제거를 해. 그러면은 혹시 그래서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볼까요?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이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틀린 지문인데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택지에 나오면 꼭 요거 나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 이 지문을 출제를 하거든요. 자, 택지는 우리 2번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 기억 지문이 요걸 여러분 이해하는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인데 토지에 건물, 기타에 뭐가 없다? 정착물이 없어요. 자,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이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토지 이용 규제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있지. 그런데 이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이 사법상의 제한이 없으면 뭐다? 갱지, 있으면 뭐다? 저지. 요거 갖고 구분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역은 뭐에 대한 개념? 기역은 저지에 대한 사유. 기역은 저지에 대한 사유. 기역 틀림지. 일본에서의 갱지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개념? 나지의 개념이에요. 자, 니은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률이 나오면은 뭐다? 필지. 작년에 출제했었죠. 여러분, 이 30회는 필지 출제했고요. 29회 시험은 뭘 출제했다? 획지. 예?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법률상의 단위 개념인데 뭐를 구분한다? 예?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 이 법적인 개념,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적 개념을 뭐라고 한다? 필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걸 많이 내거든요. 자, 뭐를 냈냐 하면은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인데 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우리는 법률적인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를 말하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또 한 단위가 바로 뭐다? 필지. 요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바로 필지. 지금 나오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당연히 필지의 개념. 자, 그리고 획지는 뭐다?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할 때, 토지 이용상, 여러분 상정은 뭐예요? 상정은 가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토지 이용상 상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형상에 있어서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가 바로 획지 개념. 그래서 획지는
우리 출제를 하면요, 꼭 항상 가격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 기준도 있고, 법률적 기준도 있고, 물리적, 자연적, 인위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돼.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뭐가 비슷하다? 가격? 여러분 29회 시험에 요걸 출제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 땅의 토지. 그러니까 앞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뭐를 다른 말로 출제, 2개 이상의 용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에 요걸 잘 봐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이 지문이 획지 출제하면 꼭 뜬다. 획지 나오면. 24회 시험에 요거 떴죠. 그때 획지인데 시험에는 후보지로 출제했습니다. 니은 틀린 지문이죠. 세 번째 갑니다.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 동그라미 이렇게 세분된 이렇게 세분된 지역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 내가 이행지는 꼭 떠요. 내 동그라미. 올해 시험도 내가 떴다 안 뜬다 확실히.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예? 임야가 택지로 간다. 전답 과수원이 택지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후보지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에 뭐 지진 같은 거 이런 데 피난 등 안전이나 또 햇빛,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해. 작년에 또 출제했어. 작년에는요, 공지, 부지. 이게 여러분 헷갈리는가 봐. 공지, 부지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 자,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이런 형태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박스 형태. 자, 또 토지 특성. 매년 출제하는데 이 부동산은요, 이 토지 특성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이 감정평가에서도 중요하고 부동산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 특성은 매년 그래서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예? 개론을 쉽게 낸다면 두 문제 낼 수도 있지만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25회 시험과 26회 시험, 25회, 26회, 30회 시험은 영속성에서 출제했고요. 우리가 8회, 9회 시험에서는 뭐에서? 부증성에서 정답을 또 출제했어요. 요즘 그 영속성, 부증성 요즘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정답으로. 자, 올해도 그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부동성을 많이 정답 물었는데 요즘 부동성은 너무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으니까 잘 안 내는가 봐요. 자, 부동성이 나오죠.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이동시킬 수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동성이 나오면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거든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뭐한다? 국지화시킨다. 여러분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 국한, 한정된다 이 말입니다. 국지화. 요걸 제일 많이 출제를 하고 또 여러분 토지 거래를 하면 아까 얘기했죠. 토지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뭐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걸 그걸 뭐죠? 서류 구해오는 거는 그건 아니야. 구해온 걸 여러분 보고 분석을 해야 돼. 이걸 정보활동. 분석하는 건 정보활동. 그런데 그거 갖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또 사고 발생하잖아요. 왜? 위치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강시성을 가진 분도 사기당했잖아요. 현장 못 가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매니저.
매니저 말 듣고 샀는데 사기를 당했어. 그것 때문에 1박 2일 하차했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하차했잖아. 1박 2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현장에 가지 않은데 그때 뭐 평창 올림픽 때 뭐 투기를 했니 뭐 아니. 근데 서류를 떼봤더니 규제란 규제는 다 했어. 맹지도 그것도 맹지야. 도로도 없어. 네? 그래서 국가에 기입해버렸잖아. 도대체. 그것 때문에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국가 기입해버렸지. 평창에 있는 땅, 입구 딱 하여튼 그 유소스타 아시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유소스타 보이죠? 영동석 같은 오른쪽에 유소스타 있잖아요. 평창 들어가니 쫙 보면은. 네? 그 뒷땅에. 하여튼 거기가 좀 안 좋은, 거기가 좀 지위가 안 좋아요. 유소스타 그것도 말이 많았던 땅인데.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중요한 것은 아까 했죠. 공인중개사가 왜 중요하느냐. 네? 현장 가서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우리 뭐 할 때 제일 늦게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와 장의사야. 참 죽으니까 제일 늦게 없어진 직업이라. 자, 그래서 임장활동.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임장활동을 뭐 한다? 배제하면 안 되지. 임장활동을 뭐 중요시 여기는데 부동산.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걸 임장활동. 1번 정답. 자,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뭐를 가진다? 영속성. 여러분 토지는 시간이 경과하든지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가 않죠. 그래서 토지는 뭐가 돼? 비소모적 재화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요. 비소모적 재화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런 게 있거든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도 많이 내요. 예?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2번 지문 중에서 물리적인 영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를 사용해도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지문 볼까? 쉼표 뒤에. 자, 거기 경제적 가치는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광산 있죠. 그 폐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떠나니까 토지의 가치는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치는 하락을 하잖아요. 경제적 가치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 여기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뭐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든지 이 수익 등이 뭐 한다? 개별화 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개별화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황, 조건을 분석하는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이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시에 뭐 한다? 우리는 비공개성이 나타나. 은밀성.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또 정보 가치에
신뢰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게 무슨 거죠? 우리는 비공개성. 자, 여러분에게 현금 13억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가서 사야겠죠. 예, 예? 1년 뒤에 25억이 된다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뭐라고 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 줄여서 캠코라고 하죠. 캠코 온라인이 뭔지 아세요? 온비드. 이따 들어가 보세요. 온비드라고 해요. 온비드. 들어가셔서 딱 쳐세요. 강남구청 옆에 삼성 월드타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자산운용사가 매입을 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너네가 왜 고객돈을 가지고 그거 샀느냐, 팔아라, 압력을 넣어서 지금 매각이 나왔어요. 예? 우선 임대차 계약이 되면 이제 나중에 매각할 거고 지금 29채가 나왔어요. 33평 아파트 13억 예정인데 주변 가격 25억이에요. 현금 15억입니다. 13억에 15억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웃긴 거죠. 현금. 계약금 10%, 12월 20일까지 나머지 잔금 90%. 현금 있으면 돼요. 청약 통장 관계없어. 그런 걸 사는 거야, 원래 부동산은. 정보 하나 줬습니다. 그런 게 돈 버는 거지. 공부하는 게 합격보다 그게 더 중요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직장인들이 1억 버는 게 힘들거든요. 저축 통해서. 그렇지만 부동산은 1억이 10억, 100억 가는 건 쉬워요. 시드머니가 있다면. 온비드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 자, 또 용도가 다양하죠.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가 많잖아요. 용도 뭐 주거용, 상업용, 공용 많은데 그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해야 그 토지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이걸 전문용어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요.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토지 이용 결정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을 하잖아요. 이때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하는 건 뭐의 특성?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하여튼 최유효 이용 지문, 요걸 용도의 다양성은 요것밖에 출제할 일이 없어. 계속 출제를 그걸로 하죠. 주의해 두시고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빠졌죠? 지금 우리가 증성이 지금 빠졌는데 이 부증성과 최근의 영속성 여기서 계속 시험을 출제하고 정답을 묻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갑니다. 틀린 거.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발생한다?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뭐에서?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 가치가 뭐한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아. 이걸 뭐라고 하죠?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은 뭐다? 부동성. 시험 문제는 사례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사례 딱 주어져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이 분할 합병의 가능성. 자, 주어진 필지를 분할하거나 인접 필지와 합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용도의 다양성을 뭐한다? 지원을 해. 그리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 용도 중에서 최유효 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죠. 자, 네 번째, 일반적으로 부증성은 집약적 동그라미. 하여튼 우리 2년 전에도 집약이 나왔잖아요. 집약이 나오면 뭐다?
부증성. 자, 여러분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자의 경쟁에서 지가가 뭐 급등해. 그 뒤에 보니까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급등하는 형성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도시에서 건물은 점점 뭐가 돼? 고층화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집약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도 하죠. 또는 토지 이용의 뭐를 집약화를 뭐 한다? 촉진하는데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해요? 조방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은 조방화라고 하거든요. 집약적. 하여튼 집약이란 말이 꼭 뜨면은 부증성. 요즘 최근에 부증성 하면 요걸 많이 묻대. 집약화. 자, 그래서 몇 번? 4번 맞는 질문. 5번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의 지정 등은 위치 가변성 중. 여러분 위치 가변성이 세 가지 있죠.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세 가지인데 요거는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뭐다?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SK가 그 우리 발표했을 때 어디 들어온다 했어요? 그 100만 평 조성인데 그 우리 삼성전자가 수원에 영통에 들어올 때 지금 뭐 거의 한 30년 지났나요? 예? 30년 정도 지나는 것 같은데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지금 용인 처인구에 SK 들어오는데 100만 평 조성한다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얼마? 1공장, 2공장 이렇게 하면 한 10년, 20년, 그것도 한 30년 갈 것 같은데 그런 공장에 들어서면 그 지역의 집가는 어떻게 돼? 급등하지. 토지 가격이 오른 거야. 주변 아파트 가격 다 오르죠. 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아까 뭐 공업단지가 지정된다. 이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 그럼 그 지역에 변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항상 발전하는 지역에 중개산이 있어야 돼. 예? 아니면 또 뭐 하는 지역? 예? 쇠퇴하는 지역. 그래야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물건이. 거래가 된다든지. 예? 근데 무슨 거래가 1년에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 데 가면 안 돼. 망해. 그래서 공인중개사는요, 월세와 23평 이런 아파트 많은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거래가 잘 되니까.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박스가 또 나왔는데 대상 토지는 아무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지 않은 낮이다. 낮이는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자, 이때 대상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되는지 토지 소유자는 고민하고 있어요. 야, 이걸 주거용으로 이용할까? 상업용으로 이용할까? 공업용으로 이용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 뭐죠?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있죠. 최유효 이용과 관련은 용도의 다양성. 3번이 정답.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토지의 특성, 총론에서 3문제 출제를 합니다. 4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가끔 주택이 들어갈 때,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어 있죠? 개념 출제할 때는 가끔 4문제 출제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때는 법이 바뀔 때, 법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년 전에 바뀌고 나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에서 주택은 출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공법에서 또 나오니까, 건축법. 그래서 우선 여기서 3문제 우선 여기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경제이론인데, 경제이론은요, 시험 문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다? 수요. 생산자 입장에서 뭐죠? 공급.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뭐가 결정돼?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를 우리 보면은 우리 출제 위원들은 공급보다 뭐를 중요시한가?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수요. 왜? 부동산은 공급은 늘 부족 상태에 있다 보니까 수요가 중요하죠. 그래서 수요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여기에 한 문제, 여기에 한 문제. 요즘은 수요 공급 같이 묶어서 가격 묶어서 이제 출제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뭐 수요 딱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수요 두 문제 중에서 하나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탄력성. 여기서 계산 문제는 탄력성. 한 문제 더 나오면은 가격 결정에서 한 문제.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출제했는데 하여튼 탄력성은 계산 문제가 매년 출제를 합니다. 예? 출제위원들 탄력성 계산 문제는 매년 출제한다. 하나. 그걸 알고 그럼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경기 변동 거미집에서 또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는 29회 시험은 경기 변동 거미집에 두 문제 나왔거든요. 경기 변동 한 문제, 거미집 한 문제. 그럼 문제 쉽게 내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보면은 거미집 이론에서 나오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이 거미집 이론 출제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경제일에서 거미집 이론 출제 잘 안 하는데 이분은 꼭 부동산 출제 들어가면 꼭 이분 거미집 이론 내더라고요. 예? 예? 원래 중요합니다. 거미집 이론. 그래서 시험에 거미집 이론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수렴형. 7번 출제 중에 7번 다 수렴형 출제했어요. 그 수렴형은 반드시 나오니까 꼭 수렴형만큼은 조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10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